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강력하게 저격을 했었습니까? 이번 40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문재인 관련 수사 자제하라 윤석열, 문재인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 수사 무마하라 윤석열, 하다하다 문재인의 성초로 울산 부정선거 관련 그 사건도 내가 중단시켰다 윤석열. 그 이후에 제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박살내는 저격 방송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제 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경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또 조국 이재명을 구속 안 시킨 세력 따로 있다. 누굽니까? 물어봤죠 제가. 그때는 땡땡땡 누군데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자, 지금 한동훈과 이원석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번이나 식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거부, 이원석 총장 김건희 수사 지시.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폭탄 발언, 총선 참패 책임, 윤석열 3, 한동훈 7, 현재 윤한 별거 상태. 저녁 전 의원 한동훈 맹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옹호 스탠스, 윤한 굉장히 다른 스타일. 이번 총선에서 스타일, 성격부터 시작해 모든 것의 차이가 불화 가져왔다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점심 초대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그걸 한동훈이 싹 다 뭉개 거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당시 비화 전화기도. 전혁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저는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3,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7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심 발언을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맹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역대첩 에피소드 678 윤석열인가 한동훈인가 라는 제하의 영상에서 우파는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선택의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로 진행됐으며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이 병행됐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도 원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냐고, 왜 별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상황은 별거 상태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과가 뭔가 따로따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얼굴 안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밥을 먹자고 점심 초대를 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이나 한 것 같습니다 라며 그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싹 다 깔아 뭉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3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싹 다 거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보란 듯이 당 사무처 당직자하고 점심 먹고 자주 보자고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혁 전 위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뽑았던 비대위원들하고는 뭐 번개도 하지 않습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면 하고 내려가고 라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하자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그 시간에 자기가 못 맞추겠다고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절은 거절인 것입니다 라고 한동훈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전혁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스타일, 성격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모든 것에 차이가 말하자면 불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봐서 다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보직 자리를 주었습니다. 또 승진이라든가 또는 이 검사의 이름을 날리게 하는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꽂아줬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당시 사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보스 기질이 있고 내가 막아줄게 딱 이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이어 전혁 전 위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검찰 다음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된 것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주 똘똘하고 명특하고 뛰어난 참모로서 잘해 주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에서 그야말로 한동훈의 패배가 확정된 것이라며 한동훈이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넘겼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라며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참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대통령들과 너무 다르게 공천 과정에서 정말 단 한 자리도 대통령 사람을 꽂지 않은 것입니다.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혁 전 위원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을 당시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하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혁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일주일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며 이게 이제 서울대 수재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내가 최고야, 이런 이제 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원석 당대의 칼잡이 떠나보냈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동훈 비대위 당직자들과 교류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오찬 초청은 거절,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8월 퇴임 앞두고 독자 행보, 윤석열 대통령 검찰 의전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운영할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가장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검찰 후배 두 사람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들입니다. 집권 2년 만에 검사 출신 최측근 멀어져. 한동훈 전 위원장은 40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19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한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 제안을 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의는 거절했으면서도 비대위원 당직자들과는 각각 식사 자리를 마련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서서히 새 결집에 나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관련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거취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해당 사건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 미루어오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그만큼 영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 전담팀 구성에 대해 대통령실에 어떠한 귀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용산 내부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특검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의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통수에 강하게 비판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임기 2년을 마치고 8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한동훈 1973년생, 이원석 1969년생, 나이는 다르지만 사법시험
37회 동기로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 내에서 특수부 검사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7년에서 2018년에는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부산고검차장, 이원석 총장은 수원고검차장으로 나란히 좌천이 됐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석 총장은 첫 검찰총장으로 각각 발탁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무슨 최고의 전성기야. 집권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키워냈고 데리고 썼던 최고의 칼잡이 2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총선 참패로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신뢰하던 측근들까지 잃고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